왔네요.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깨끗하다. 오늘 잡은 임진강 숭어입니다. 세상그레 피싱 스쿨, 오늘은 숭어 원투 낚시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숭어 한 번쯤은 숭어 회들을 드셨을 것 같은데요. 친숙한 어종이죠. 숭어는 크기는 1m 20cm 정도까지도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한 8kg 정도까지도 초대형으로도 자랄 수 있는데, 이 숭어가 민물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수역대에서 많이 그 서식을 해서 강하구나 방파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숭어는 잡식성이거든요. 작은 물고기부터 저서생물, 그리고 뻘 속의 유기물들, 이런 걸 먹고 자라는데요. 숭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숭어라고 부르는 숭어가 있고, 또 가숭어라고 있습니다. 이 숭어를 부르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숭어와 가숭어가 있는데, 보통 요즘엔 가숭어가 좀 날렵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크고. 그래서 그걸 참숭어라고 하고, 주객이 좀 전도된 거죠. 원래 숭어는 개숭어, 뻘숭어라고도 불리고 그냥 숭어라고도 불립니다. 이 숭어는 아무래도 겨울철이 제일 맛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오리월에는 보리숭어라 그래가지고 오리월 달에 먹는 숭어가 가장 또 맛있습니다. 일단 숭어와 가숭어를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숭어를 그렸는데, 요 눈 부분에 까만 동자 말고 흰자위가 노란색이면은 가숭어입니다. 그래서 이 숭어가 그래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숭어의 그 알은 굉장히 유명하죠. 어란이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진상품으로 쓰이던 그런 그 어종입니다. 자, 이 숭어를 잡아보는 낚시의 방식에는 굉장히 많은 낚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배울 것은 원투 낚시고, 그 중에서도 임진강에서 주로 하는 원투 낚시를 배울 겁니다. 낚시는 지역에 따라서 또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숭어를 잡는 낚시는 찌낚시가 있어요. 찌낚시는 여름에서 가을 시즌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감성돔 찌낚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감성돔 찌낚시 하다 보면 숭어가 잡힐 때가 많아요. 그리고 떡밥 낚시가 있죠. 요즘에 천수만이나 대호만 이런 데는 바다자대라고 있습니다. 그 바다자대 밑으로 떡밥을 쭉 내려가지고 숭어를 모이게 해서 잡는 그런 떡밥 낚시가 있고요. 이 떡밥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원투로 던져서 떡밥 원투 낚시, 마치 우리가 잉어 낚시 하듯이 대부도나 영종도나 이런 방파제 등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낚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권이나 이런 데서는 겨울에 숭어가 눈이 잘 안 보일 때 있거든요. 눈에 기름기가 껴가지고, 그럴 때 이제 훌치기 낚시 같은 걸 하죠. 잘 낚시로 인정을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원투 낚시. 그 원투 낚시도 갯지렁이를 껴가지고 하는 그런 원투 낚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투 낚시는 방식에 따라서 지금 제가 두 가지 방식이 가장 임진강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외바늘 띄울 낚시, 하나는 처박기 낚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진강 원투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원투대가 필요하겠죠. 멀리 던진다는. 원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원자에다 던질 투자예요. 그래서 멀리 던질 수 있는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5m에서 5.4m급 이런 원투형 낚싯대가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릴대를 쓰기도 하는데 릴대는 이제 멀리 잘 안 날아가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낚싯대를 쓰고요. 릴은 원투 전용 릴이 있어요. 이런 릴들은 원투 전용 릴입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의 지름이 차이가 나요. 앞은 좀 작고 뒷부분은 좀 지름이 넓어요. 그래서 줄이 쫙 앞으로 빠지기가 좀 쉽게끔 테이퍼가 져 있어요. 이런 전용 원투릴을 쓰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없고 일반적인 한 5,000번 정도 되는 릴이 있다 그러면 이런 릴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릴들은 파워는 좋지만은 원투성은 떨어지죠. 릴은 깊이가 깊고 빠져나가는 데는 좀 불리하지만 낚시에 따라서 이제 릴도 이렇게 특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쓰이는 채비 원줄은 보통 우리가 나일론 줄 5호 내지 6호 정도면 숭어는 충분히 제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더 가는 줄을 쓰고 싶으면 합사를 쓰는데요. 원투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합사를 쓰는데 2호에서 3호 정도 그 정도 합사를 쓰셔서 하셔도 됩니다. 채비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채비에 따라서 두 가지의 낚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건 그 현장에서 따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채비는 이렇게 EVA 찌를 사용한 그 띄울 낚시. 채비를 던지면은 이 봉돌은 가라앉고 요 찌는 수중에서 떠 있고 바늘이 이렇게 미끼랑 있는 거죠. 그 물 속에 중심에 떠 있는 상태에서 숭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를 딱 먹으면은 입질이 전달이 오는 형태. 요게 제가 외반을 띄울 낚시라고 했는데 이런 형태의 낚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낚시는 가장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많이 팔아요. 이런 형태의 그 채비를 많이 파는데 보통 세 바늘 정도 되고 밑에 고리 봉돌로 한 30호 정도 되는 봉돌을 원투로 던져 가지고 여기다 이제 미끼만 달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바늘은 보통 감성돔 한 7호에서 8호 정도의 바늘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이 다 된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는 강화도에서는 강화개찌렁이를 쓰는데 굉장히 크고 그 미끼가 가장 좋아요. 강화개찌렁이 쓰는 거. 또 정식 그 이름은 흰이빨 참개찌렁이입니다. 그것이. 자, 낚시 시즌은 임진강은 보통 4월에서 10월이에요. 근데 가장 피크 타임은 4월에서 6월이 피크 타임입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훌치기 낚시, 겨울에 낚시를 많이 하고요. 찌낚시와 바다 자대 낚시는 보통 여름, 가을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낚시 중에서 간단한 테크닉만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정확한 포인트 투척과 원투력이 중요하겠죠. 그게 테크닉이고요. 두 번째는 던지고 나서 대부분 뻘이라서 봉돌이 딱 박혀요. 그럼 봉돌을 살짝 뚫어줘야 고기가 물었을 때 입질이 와요. 그 다음에 박힌 봉돌을 빼내고 라인을 텐션을 딱 유지를 시켜주고 입질이 오면 챔질을 합니다. 일단 이 낚시를 할 때 물때는 조금 전후에 물때가 좋고요. 만조에서 밀물이 썰물로 박히는 타임부터 일반적으로 조항이 좀 좋아요. 그때 돌아설 때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흐린 날보다는 이 뻘물에서 잘 안 보이니까 맑은 날 쪽이 훨씬 더 조과가 좋습니다. 자, 대충 제가 설명드렸는데 현장 가서 추가적인 설명은 더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바다를 거슬러 온 힘차고 맛 좋은 숭어를 낚으러 임진강으로 왔는데 역시 강줄기에 가득 찬 사람들. 모두 즐겁게 숭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최상일 선생님, 오늘 특별히 임진강에서 몸빼바지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숭어 전문가와 함께 이곳에 왔는데 오늘은 제가 점심때부터 와가지고 지금 임진강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근데 낚시를 이 임진강 숭어 낚시 약간 특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랜 지인이기도 하고 임진강 이 숭어 낚시를 10여 년 이상 즐기고 있는 우리 김태수 선배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왔는데 중요한 키포인트 좀 짚어주실 거예요. 이곳 임진강 숭어 낚시의 제일 좋은 특징은 고기도 고기지만 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낚시를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예, 그렇죠. 마실도 댕기고 예, 고기가 왔을 때는 이웃 간에 즐기기도 하고 네. 격려도 해주고 네.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 노인들의 그 관절이 좋지 않아서 무릎 꿇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하는데 예. 여기서는 입질만 오면 번개같이 뛰어가서 번개같이. 챔질을 합니다. 언제 관절이 예, 있었냐. 자, 지금 많은 조사분들이 저 임진강 강변에서 이렇게 원투 낚시를 쭉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도 여기서 원투 낚시 하면서 하루 즐거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떻게만 원투 낚시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비 부분인데 보통 한 2대 내지 3대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이 삼각대를 고정을 해야 되죠. 근데 삼각대는 같은 삼각대라도 아무 방향으로 놓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은 정면, 양옆은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서로 걸리지 않고 이 삼각대의 받침을 딱 할 수 있고요. 이 무게 중심을 두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추를 쓰지만은 여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다리에다 이렇게 돌을 넣었습니다. 돌을 집어넣어서 무게를 단단히 한 다음에 여기다 딱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바람이 불거나 움직임이 있어도 까딱하지 않는 거죠. 예.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낚싯대를 지금 던졌습니다. 3개의 낚싯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릴은 원투 전용 릴이에요. 원투 전용 릴은 뭐냐면은 이 앞 구경하고 뒷 구경이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테이프가 져 있습니다. 기울기가 져 있죠. 그래서 줄이 나갈 때 저항을 최소한 줄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투릴은 일반적으로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들고 하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줄이 잘 뻗어 나가는 게 원투릴의 이제 특성이고요. 그리고 빨리 감을 수 있는 거 멀리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릴의 고정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껴서 이 낚싯대 같은 경우는 이런 클립식으로 딱 고정하게 돼 있는 그런 낚싯대고요. 또 어떤 낚싯대는 요거 나사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고정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합사 라인을 쓰는 경우하고 그 원투 모노 라인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합사를 했어요. 합사 요게 3호짜리인데요. 합사를 쓰면은 보통 2호에서 3호 정도. 합사는 모노라인보다 한 4배 정도 강해요. 같은 3월 정도 쓴다면은 한 12호 줄의 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모노라인을 쓴다면 보통 한 6호, 5호, 6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좀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합사를 쓰는 이유는 좀 더 멀리 비거리를 더 날릴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밑에 막 걸림이 심하거나 이런 데서는 대략 합사가 좀 불편합니다. 합사는 이 인장력은 굉장히 강하지만은 이 스크래치나 이런 게 났을 때 잘 끊어질 수가 있는 게 또 합사의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필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데는 걸림이 거의 없거든요. 합사를 쓰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노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세대를 세팅을 했을 때 일단 멀리서 앉아서 대가 끄트머리를 보고 하는 낚시거든요. 끄트머리가 잘 보일 수 있게끔 정렬을 하고 던지는 것도 한 곳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운데 그리고 양쪽으로 약간 벌려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원투 낚시를 하시면은 그 필수적인 게 파라솔이 있어야 됩니다. 파라솔이 있어야 되고 의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그늘이 없이, 지금 오늘은 햇빛이 좀 덜한데 그늘 없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파라솔 필수로 갖고 있으셔야 되고, 몇 시간 이렇게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은 힘들어서 낚시를 못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하는 낚시가 아니라 밑밥 던져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낚시이기 때문에 의자도 가능하면 편안한 거,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고요.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캐스팅이에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캐스팅과 미끼에 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고기가 또 물리기도 하고, 또 그런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고기를 잡아놨을 때 성취감이 더 기쁨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 한 번 더 시범 보이고 나머지 또 그 고기 잡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개지렁이라는 지렁이야. 지렁이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제 지렁이가 큰데 이 개지렁이를 주로 씁니다. 이 강화개지렁이를 한 5cm 정도,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늘에다가 누비듯이 바늘에 깨가지고 던질 때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여기 질겨서 숭어들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잘라내고 나중에 정 미끼가 없을 때 앞부분은 이걸 조각을 내서 가운데를 반을 타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끝에서 그냥 끼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누벼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해서 지렁이가 원투의 충격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잘 누벼 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지채비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채비가 사용이 되는데, 가지채비와 띄울 채비가 있습니다. 띄울 찌를 써서 하는 띄울 채비가 있는데, 일단 요건 가지채비, 바닥 쪽에 있는 숭어를 주로 공략할 때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한 도래에서 한 5cm 내지 10cm 띄우고요. 조리대 끝부분에서 탑 가이드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짧은 구간에서, 그 다음에 베일을 이렇게 벗겨 놓죠. 벗겨 놓은 상태에서, 자, 뒤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뒤로 이렇게 해서 텐션을 줘서 던져야 되는데요. 이거 던질 적에 앞으로 던지면서 이 손가락을 딱 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특히 이 반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을 같이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가운데로 몸에다 놓고, 자,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네, 최대한 멀리 던진 다음에는, 줄이 좀 날르거든요. 바람에 날르는데, 그리고 바닥에 봉돌이 이게 찐득하니까 딱 박혀요. 이 날아가는 속도에 있어서. 그래서 살짝 한번 박힌 봉돌을 살짝 꺼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꺼내준 다음에 거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걸쳐놓고 이 줄의 텐션을 잘 맞춰주는 거죠. 제대로 좋은 거 보네. 세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지 말고 계속 감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속도를 천천히 하면은 이 바닥에 다른 뭐 줄, 엉킨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기와 봉돌을 띄워서. 네, 어이구, 왔네요. 있네요. 잠깐만. 아이고. 자, 이것이 임진강 숭어입니다. 아직은 뭐 큰 씨알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평균적인 씨알입니다, 지금. 입질. 나온다. 그 사이에, 네, 또 나왔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이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들이네요. 다 그 형제들. 걷어보겠습니다. 저도 입질이 온 것 같아요. 배에다 대고 감습니다. 왔어요. 왔어. 역시 이 맛이에요. 자, 옵니다. 오니라. 아이고. 일로 와. 그렇지. 깨끗하다. 자, 잠깐만. 자, 방금 올라온 임진강 숭어입니다. 야, 자자. 그렇지. 크진 않네. 입질이 약한 거 보니까. 자, 챙겨보겠습니다. 이야. 야. 뭐야 이거. 짜라. 일로 온나. 맨 아랫반을 먹었네. 지금 거의 바닥에서 나오는데 애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구만. 얘는 제가 힘쓰지 마. 아프잖아, 힘쓰면은. 있어봐. 아프지 않게 빼줄게. 자, 숭어입니다. 와, 잘 돌린다 이제. 아이고. 이게 오늘 잡은 임진강 숭어입니다.